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워리 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요. 시원하게 제가 종목들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릴 테니까 좀 고민인 종목이 있다, 힘든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뭐 수익 자랑을 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연애 상담도 좋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간은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죠.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공지 잠시 고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돈워리 스탁은 이제 체험방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체험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마칠 때쯤 5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끝날 때 소개를 해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끝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보셨다시피 이지홀딩스 오늘도 장중에 재료 이슈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지바이오가 상한가 가게 되면 이지홀딩스가 급등이 나올 거다 하면서 이지홀딩스를 저희가 공략을 했었죠. 물론 뭐 상한가까지는 못 먹었습니다. 배가 좀 상당히 아픈 그런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후발주였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갈 때 한 10분 정도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짧게 먹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뭐 이지홀딩스, 어저께는 뭐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내일은 또 어떤 홀딩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또 장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짧게 수익을 우리가 또 챙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뭐 정말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500개 정도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이어갔죠. 시장이 어저께 이제 오늘 미선물이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반등이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탁 눈을 떠서 확인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에서 반등 흐름이 딱 잡히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선반영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침에 시황을 설명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잠깐 보면 지금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저점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지금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한번 줬었고 5일선 돌파 이후에 눌림 그리고 다시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한 며칠 전에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딱 이 시간대 한 2,800포인트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트라이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돌파 트라이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어저께 오늘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뭐 미증시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국내 증시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미국장도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며칠 동안은 그래도 시장이 괜찮은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이런 시황들 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다고 하면 좀 자리를 잡아놓은 종목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싶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오늘 밤 사이에 나온 뉴스들, 장이 끝나고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새벽까지, 아침에 나오는 뉴스들까지 포함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를 뭐 헤드라인만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신다고 하셔도 이 기사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워낙 식량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기사들이 또 하나 더 나와 있었던 부분들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시장을 주가를 움직일 수 있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량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들이 나와줬고요. 특히나 어제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이 4종목이나 이 식량난 관련주들에서 나왔는데 오늘 정말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한 종목을 해라. 그리고 테마주는 대장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상한가가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쪽 섹터에서 매매를 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한일사료를 오늘 저는 이제 체험방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다른 짓을 하는 사이에 타이밍을 놓쳐버렸는데 다행히 이지홀딩스가 저에게 이제 좀 수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보면 대한제당도 엄청나게 오늘 등락폭이 강했던 그런 종목이죠. 상한가 이후에 시세를 굉장히 크게 오늘 줬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대장급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상향 흐름으로 잘 가던 종목들도요. 새로운 상한가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그쪽으로의 매수세가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주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괜찮은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했으나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려산업이나 이런 후발주들 지금 전부 다 우상향 흐름으로 괜찮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종류라든지 농우바이오들은 어제 시간외 상한가도 갔었고요. 신송홀딩스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대장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에게 좀 자리를 내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되는 흐름, 이런 순환되는 흐름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6등주, 7등주, 8등주, 10등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이런 이야기들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 효성 OMB 저점 매수를 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싸게 잡아보시라고 이야기를 또 드렸었고요. 이지바이오의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체험방뿐만이 아니라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지홀딩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딱 띄워드리고 이지홀딩스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8%, 19%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지홀딩스가 한 3% 정도 올라서 3, 4% 등락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지홀딩스도 따라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결국 이게 이제 그 관련주들에서 대장주가 움직일 때 2등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 이지홀딩스가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가 한 24%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또 아까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한번 잠시 보면 상한가 역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지홀딩스를 공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하면 대장주 다음에 대장주가 상한가 갔다. 그러면 관련주들 2등주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을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험방에서는 한 6% 정도 수익을 챙기고 그냥 나왔는데요. 제가 길게 봐도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사업 내용들을 이제 쭉 뽑아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매수하고 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좀 어떤 내용, 어떤 포인트로 이지홀딩스를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급등이 그냥 나와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지홀딩스를 제가 2등주였지만 좋게 봤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지홀딩스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식량 관련주들 비료, 사료, 뭐 식품 할 것 없이 다 터졌잖아요. 여기서 이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그다음에 우리손 FNG, 정다운, 마니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들 5개만 들었는데도 보신 것처럼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지홀딩스를 매수하면 식품 관련주들 뭐 종합 패키지로 사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이 물론 홀딩스기 때문에 별도로 좀 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 2021년도죠. 결산이 나온 걸 보니까 1,000억이 넘게 나왔더라. 거기에서 미국의 100년 넘은 식품 기업을 인수를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강한 종목들, 테마들 형성되면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하지만 또 장중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시장에서 강한 섹터, 강한 테마와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딱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특히 이제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 이런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가이드라인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 이런 기사가 나오면 메모에 딱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때는 종목들이 좀 잘 가더라. 이게 계속 주식은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공부를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연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매수가부터 아니면 매도가까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비중까지 정해주는 거, 이런 거 원하신다. 그런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뭐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당첨되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조선으로 뽑아봤어요. 조선 관련주들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빅사이클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빅사이클의 해운주들이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은 발주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이런 천연가스 수입을 하는 러시아에서 한 35%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다각화하고 지금 규제를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업어온다 했을 때는 LNG 선박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죠.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마다, 조선주들이 꿈틀댈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드려왔고, 지금 뭐 조선 관련주들 딱 보면 뭐 현대중공업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바닥에서 우상향 흐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30% 정도나 올랐네요. 한국조선해양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좋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 제가 이거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유상증자 받으시고 그냥 장기로 보세요. 해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조선 경기는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조선 쪽에 일하시는 분들, 해양 플랜트 설계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한때 해운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유가가 이렇게 100불 이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플랜트 관련된 부분의 수주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젝트가 닫혔던 게 지금 다시 재개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선 사이클 굉장히 이 짧은 사이클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텀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이고 그런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조선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키워드를 너무 많이 또 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반도체 쪽도 뭐 괜찮았었고요. 조선주들, 대형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 기자재주들 굉장히 좋았죠. 저는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조선주들 공략할 때 대형주들 말고 STX 엔진을 공략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STX 엔진은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평소에 이제 급등락을 잘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철강도 좋았고 통신도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고 해운도 좋았어요. 다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 보이는데 저는 오늘 통신을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KT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저녁 방송 8시에 하는 저녁 방송에서 머니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냥 사세요. 손절이 필요 없다. 손절가 뭐 잡아드린 거는 사실 33,800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그동안의 통신주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시장에서 뭐 움직임이 좀 나오고 했던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은 통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통신주들은 10년간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왔는데 지금 그 10년짜리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 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작년에 25조, 26조를 팔았고 재작년에 25조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8조 넘게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통신주는 지금 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가는 종목인데 시장도 안 좋고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불확실한 현재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크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 방어주로 돈이 몰릴 수 있는데 모든 경기 방어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도 KT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확정적이에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핸드폰 안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공중전화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공중전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실적은 경기가 좋던 나쁘던 어느 정도 예상치가 딱 잡혀 있다라면 거기에 부합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실적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KT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PBR로 봤을 때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정말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긴다.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담보로 해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내릴 때마다 지금은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KT 지금까지 지금 통신사들 그동안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5G 시대잖아요. 자율주행부터 해서 IoE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통신 관련주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통신 키워드를 세 번째로 이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아마 며칠 정도는 굉장히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좋은 환경이 될 거고요. 실적 장세로 유동성 장세 뒤에는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왜 실적 장세냐? 유동성 장세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막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사업을 한다 하면 다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돈이 회수되는 시점에는 지금 KT처럼 확정적인 수익이 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계속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런 실적들이 상승하는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상승폭이 좀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정을 쭉 받다가 오늘 한번 팍 튀어 올랐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이 옛날에는 이만큼 있었으면 이제는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돈이 쏠릴 수 있다. 그래서 테마주적인 이슈적인 이런 관점들이 하나가 또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돈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보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분명히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전화번호 잠시 안내를 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 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러한 종목인지 아닌지 빨리 종목을 갈아타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많이 주세요. 아가맘님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한 컴 문의 주셨는데 요거 채택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유튜브 또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코너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이제 도와드리는 시간인데 바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영이요. 고영. 네, 네, 고영. 자,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18,500원에 20% 정도 됩니다. 18,500원. 네. 20%. 아이고, 수익이시네.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얼마에서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 목표가가 궁금하시구나. 네, 아우, 매수는 정말 잘하셨네요. 최근에 하신 거예요? 네. 와, 선생님 타짜신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얼마로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걸 잘 목표가.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생각하시는 목표가는 얼마쯤 될까요? 한 23,000원 정도? 아, 23,000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아, 예.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증가 400억.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 상당히 네.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지금 나오는 실적은 대략 한 400억, 올해 한 500억 정도 예상되고 내년에 600억, 내후년에 한 700억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요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뭐 고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가격이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지금 뭐 3만 원까지도 올라갔었고 24,000원 뭐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거 보면 네. 그 전에 실적이 막 좋았었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데서 흉내를 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을 보유한 게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네. 뭐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면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은 제가 뭐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 네. 목표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종목에 네. 대해서는 뭐 대단하게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네. 보자. 일단 뭐 추세 저항 자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23,000원 아래 있네요. 그리고 네. 지금 주가가 아직 추세는 보시는 것처럼 좀 하락 트렌드입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계속 주가가 네.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전 고점 부근인 19,800원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내일 정도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요 상승 흐름을 갖다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좀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 추세 저항 자리, 저항 상단에 도달하면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점들끼리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을 딱 하나 그어보면 뭐 바로 올라온다 했을 때는 한 네. 21,000원에서 한 21,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네. 또 돌파해 준다 하면 네. 선생님 매수 생각하시는 뭐 22,500원이나 2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 21,000원 정도만 잡고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그럼 선생님 도움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거 네네. 있으세요? 네네. 그럼 밑에 따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종목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뭐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 보통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좀 적정 주가 수준이나 아니면 좀 고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드문데 이 종목은 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평가를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올라와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이제 지금 추가 매수 하신 게 아니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시는 관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뭐 조정 나오면 다시 더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더 살려고요. 아, 더 사시려고? 글쎄요, 이거는 더 사도 될라나? 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네. 일단 뭐 전고 돌파했고 조정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 상승한 폭의 한 중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대략 한 19,000원에서 18,500원 정도 분할 매수하신다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도움 예. 되셨나요,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애니플러스요. 애니플러스. 오랜만에 들어보네. 애니플러스. 자,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4,100원에 10%예요. 4,100원에 10%. 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점에서 잘 잡으셨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지금 뭐 전환사채인가?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잡았거든요. 실적은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전환사채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다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 실적은 좋은데 네. 그래서 뭐 목표가가 선생님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선생님은 얼마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5,1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5,100원? 네. 너무 낮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딱 보셨네, 그죠? 네네. 아, 선생님, 계속 오늘 타짜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저점 구간에서 저점 매수도 딱 잘 하셨고 지금 목표가 설정도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100원 절반 정도는 정도면 그 정도 매도하려고요. 네? 절반 정도는 5,1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딱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5,100원 부근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실적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전망치도 한 180억 정도, 190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는 뭐 250억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1,500억이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적정 주가를 생각할 때 퍼 10보다는 조금 더 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한 20 정도 저는 줘도 괜찮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저항을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에 한 5,500원에서 한 5,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1차적인 저항 자리 뭐 5,100원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제 생각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좀 흔들다가 다시 올라갈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고점은 3월에 있던 고점은.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시고 보셔도 좋지 싶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비중이 10%시니까 그죠? 네. 추세적인 흐름만 지금 완만하게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해도 뭐 한 5,400원, 뭐 5,600원 이렇게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 실적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올해 나오는 전망치가 1,800원, 1,900원 한 못해도 업사이드가 20%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5,500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보시고 또 지금 벌써 4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전망치들을 이제 실적에 반영을 쭉 하기 시작할 거고 또 내년도도 실적이 괜찮다 하면 추세적인 뭐 상승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한 5,500원쯤에서 좀 강한 5,400원이나 5,500원쯤에서 좀 강한 저항을 한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예, 21,175원에 20%인데요. 21,175원. 175원. 21,200원으로 할게요. 자, 21,200원이시고 비중이 20%. 20%. 네네. 약간 지금 손실이신데 네. 이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는 저기 뭐 리비앙 관련주 이런 걸로 매수하셨어요? 제가 좀 아직 주식에 대해서 몰라갖고. 네네. 증권사 통해서 아. 했는데. 네네. 네, 가격이 지금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는? 좀 한참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몇 달 이게 됐어요? 더 비싸게 했는데. 네, 추가 조금 매수? 물타기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조금 가격이 지금 낮춰진 거예요. 그랬구나.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 휴대폰, 스마트폰 예.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있고요. 애플카 네. 관련주로도 한 번씩 움직이고 또 리비앙 관련주들 뭐 해서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로 이렇게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비전 네네. 시스템은 이제 뭐 거의 자율주행 쪽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뭐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차트 기술적으로 조금 좀 아쉽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실적이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네. 보시면 2020년도에 128억 하던 게 2배가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한 3배 증가를 했네요, 거의. 그래서 주가도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한 550억으로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할 겁니다. 내년은 600억이고요.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증권사에서 추천을 해주셨나 본데 지금 시가총액 한 주가 좀 빠져가지고 3천억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나온 실적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나올 전망치 대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요. 네, 우상향 흐름을 꾸준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종목은 보유를 하셔도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전화 드려봤어요. 아,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어서. 예. 선생님 조금 더 하면 그러면 자, 어떨까? 실적이 좋아요. 그죠? 네. 실적이 네. 좋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제 어느 때 해야 되나? 그렇죠. 문제는 언제잖아요. 그리고 네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시세가 팍 터지면서 위로 올라갈 때 사면 안 좋잖아요. 그죠? 최대한 그렇죠, 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최대한 싸게 잡아야지.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음봉 양봉은 아시나요, 혹시? 그냥 조금. 아, 그러면 자, 파란색 나오면 우리 음봉이라고 하고 빨간색 나오면 네. 양봉이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음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더 사세요. 아, 모아가요? 네,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 손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아, 아시겠죠? 한 18,300원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딱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금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최근에 지금 만들었던 3월 초에 만들었던 저점 그리고 지금 3일 전에 만들었던 저점이 딱 있어요. 요거는 지금 네. 저점을 잡아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 12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있었는데 네. 요 흐름이 이제는 멈춘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필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한 방 들어와 주면서 저항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딱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이제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이 만약에 더 나온다. 그러면 2만 원 선생님 밑으로만 무조건. 그렇죠. 2만 원 밑으로 살살살살살살살 음봉 나올 때마다 딱 네. 3시 한 19분에서 20분 사이에 보시고요.
이거 조금 내렸네? 그럼 오늘 사야지 하고 사세요. 그러면 예. 시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보시면 제 생각에는 수익 크게 나실 것 같고요. 네. 24,000원은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냥 넘길 거고 지금 뭐 실적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신고가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 드는데 네.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선생님 네. 기술적인 저항이 있으니까 24,000원을 갖다가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밑에서 추가 매수 좀 더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평단 낮춰두셨다가 네. 최대한 낮춰두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수익 한 절반 정도는 24,000원에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네. 올라가는 흐름이 안 꺾이면 계속 가져간다 이래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올라가는 흐름 추세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노란톡박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래갖고 그때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보유 아니면 매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예. 네,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물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성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장중에 제가 좋은 종목들,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종가 매수도 하고, 뭐 장중에 단타도 하고, 또 길게 가져가야 될 종목들,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벤트에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현대백화점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자, 현대백화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압력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1,000원 주고 예전에 저 어릴 때는 50원 주면 쭈쭈바 하나씩 사 먹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500원을 줘도 하나를 못 사 먹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이렇듯 물가가 상승해서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결국 자산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들이 자산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뭐 백화점 관련주들도 거기에 부합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11월에 백신이 딱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델타 변이가 딱 튀어나오면서 다시 쫙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저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추세를 갖다 상승으로 좀 이렇게 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 트렌드 저항을 딱 그어보면 오늘 그 가격대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보면 지금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뭐 480선, 5일선, 21선,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할 것 없이 다 수렴을 해놨어요. 여기서 위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면 정배열로 쫙 바뀌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현대백화점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2021년도 실적이 2,600억, 올해 2022년도 예상 전망 실적이 3,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이고요. 백화점이니까 그냥 평균 퍼 곱하기 10 해서 보면 적정 주가는 한 3조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1조 8천억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뭐 적정 주가를 꼭 찾아간다라는 얘기보다는 싸다. 싸니까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하나의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실적이 좋아진다. 하나의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매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상승 흐름으로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그런 부분들 다 부합되는 종목이고 지금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이 나실 텐데요. 여기 85,000원에 지금 매수가예요. 요 아마 여기서 내려오다가 주가가 이래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신 거는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이 올라가는 흐름이 좀 깨지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 기간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좀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이 내려왔을 때 이런 거 좀 더 사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85,000원 그리고 비중 20%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오고도 남을 겁니다.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걸릴 거다. 한 4, 5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 보셔야지 주가가 잔잔하게 완만하게 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와서 시장에 자산주들이 나도 자산주다 하면서 터지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좀 급격하게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고 지금 장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월봉을 우리가 한번 보면 쭉 내려오던 이 흐름 있죠. 이 흐름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고 그 가격이 선생님 매수가다. 그래서 저는 뭐 요거 10만 원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길게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의 주셨는데 넥슨 게임즈네요.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 요게 이제 이 넥슨 GT하고 그 넷게임즈가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사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넥슨 GT. 자, 넥슨 GT가 이제 이렇게 정지를 먹으면서 넷게임즈로 이제 바뀌었는데, 자, 넷게임즈 뭐 지금 넥슨 GT의 차트 흐름 똑같다 봐야죠. 이게 이제 그 넥슨의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지분에 대한 그런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합병에 대한 이슈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적인 관점은 깨졌습니다. 그죠? 전저점 구간도 깨졌고, 요거를 지금 제 생각에는 손절로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지금 상한가 갔다가 주가가 요렇게 좀 수렴을 요 구간에서 이제 요렇게 하다가 주가가 요렇게 올랐거든요. 요 가격대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제 생각엔 요 고점 돌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요렇게 지금 내려와서 요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글쎄요, 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나오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반등 흐름이 한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21,400원도 깨진다고 하면 넥슨 GT는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요 가격대 지켜주는 선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준다 하면 하락폭의 한 중심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26,000원 정도 부근에서 조금 안 되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약품 36만 5천 원에 50%입니다. 자, 한미약품 36만 5천 원에 비중이 50%. 50%. 아이고, 선생님. 엄청 오래됐어요. 아, 이 비중이 너무 커요. 어쩌다가 이래 네. 비중이 큽니까? 아, 조금 위에서 뭐 자꾸 좋은 뉴스가 나왔었나 봐요. 이거요? 네, 사실 한 때. 2년 됐어요. 2년 전에. 예. 아이고. 보자. 2년 전이면 저 19년도에 사신 건가? 예, 그런데 그 올라왔을 때가 두 번인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놓쳤어요. 욕심부리다가. 아, 그러네. 한 40만 원까지도 올라왔었네요. 그죠? 예. 선생님 무상증자도 받으셨고. 무상증자 받아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요? 손실은 뭐 엄청 큰데. 그렇죠. 몇 천만 원인데. 그렇죠. 아유, 지금. 그래도 선생님 다행인 거는요. 예. 올라올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동안. 예.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저점 깨면서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갖고 2022년 들어갖고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요거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를 갖다 상승으로 지금 전환을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상승 흐름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까지 보일 수 있을까요? 34만 원. 34만 원요? 네, 34만 원. 좀 못 올라나?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이 예. 32만 원짜리, 32만 5천 원짜리가 좀 강한 저항입니다. 32만 5천 원에서 33만 원. 예. 요 보시면 앞에 이제 막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무상증자하고 뭐 이래 했을 때도 요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그래서 아마 33만 원대 이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할 텐데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예. 그냥 가져가 보세요.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이게 요번에 그 한미약품에서 뭐 저기 신약이 뭐 하나 뭐 국내 최초로 뭐 글로벌 신약이 하나 나오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임상이 이제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예. 제가 메모를 안 해놨습니다. 이 워낙 대형주고 해서 딱히 공략할 일이 없을 것 같아갖고 메모를 안 했는데 그런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약에 대한 허가가 미국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국내 기술로 개발된 뭐 최초 신약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 된다 했을 때 그 되기 전까지 이제 올라갈 거고 되면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약이 이제 그 미국에서 팔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약이라고 하면 그 시장 규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폭에 대한 전망치가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기존에 없는 약이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이제 여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끌고 가보시고 한 40만 원대 그때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약이 블록버스터급으로 이제 터져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10월 달에 중국에 무슨 10월 달부터 뭐 중국에 수출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시장 자체가 그 정부에서 이제 공공의료 개념이 이제 굉장히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약품 구매할 때 뭐 정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량으로 구매 안 합니다.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될 거고 또 아시잖아요. 인구가 뭐 워낙 많으니까 충분히 뭐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한미약품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점 잡고 돌리는 흐름이니까 요번에 이 저항자리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저항자리를 좀 뚫어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던 게 이제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한 35만 원 일단 1차적 보시고 선생님도 그때 가서 35만 원쯤 오면 제가 월화 요거 방송하거든요. 그 PD님께 선생님 전화번호 딱 기억해놔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또 문의 주세요. 한 4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 오면은 전화 드릴까요? 예? 얼마 오면은 전화 드리라고요? 35만 원. 35만 원 오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찬찬히 그때 한미약품에 대한 상황을 짚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갖고 갈지. 제가 볼 때는 35만 원까지 오면 추세를 완전히 이제 상방으로 잡아놓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꼭 통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선생님 이 오래 기다리시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힘든 것도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 기다려 보세요. 사실 뭐 한미약품 좋은 회사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기다리셨겠지, 그죠? 자, 기다려 보시고 분명히 뭐 이번에는 제 생각에 뭐 주가 흐름이 항상 먼저 선반영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싶습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솔리드 6,700원에 20%입니다. 솔리드. 네네, 6,700원에 20%. 이 밤의 끝을 잡고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 제목이랑 똑같아가지고 네. 예,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실적이 사실 5G 관련주들이 오늘 제가 5G 관련주들 여러분들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통신주들 중에서도 5G들이 한번 부각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솔리드가 실적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실적이 선생님 네.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쭉 안 좋아지다가 네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컨센을 보니까 올해 200억, 내년에 29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가총액 이게 시총이 너무 높단 말이야. 한 4천억인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그 5G 관련된 수주가 이제 실적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5G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솔리드도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잡혀갖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위로 좀 방향을 이래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했다 그죠? 선생님 이건 매수가 얼마입니까? 6,700원. 에? 6,700원. 아니, 네네네. 6,700원이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뭐 거의 뭐 손실 아니시네. 아니, 근데 제가요, 대표님. 네. 또 그자가 두 그자가 있는데 하나는 또 12,8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요번에 이제 그게 높은 거라 이제 제 생각에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거랑 같이 막 섞지 말고 제 생각에 이거 반등 주면 어느 정도 좀 그거랑 같이 가격이 비슷해져서 좀 그런 같이 털고 나올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거 다시 샀는데 이것도 조금 물렸어요. 그러면 12,800원에 네. 한 계좌 있고 13,000원 부분에. 그 완전 이거는 안 올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 뭐 5G도 있고 또 6G도 나올 거고 하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부각이 되고 하면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근에 뭐 사신 가격대에 있는 거 잘 좀 탈출한다 생각해 갖고 요거는 네. 수익을 좀 보시고 나올 거예요, 선생님. 아, 네. 네, 그러면 사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제 좀 많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준다.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는 이제 멈추려고 하는 흐름이 잡히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돌려주면요. 않겠죠? 예? 더 빠지지는 않겠죠? 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박살나지 않는 다음에는 네네네. 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네네. 실적 대비해서 뭐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5G 관련주들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는 주가가 제일 약하긴 해요. 그러나 네. 분명히 상승 흐름은 나와줄 것 같고요. 내일 모레 해가지고 시세 한번 제 생각에는 5G 쪽이 올라올 것 같은데 뭐 그 흐름이랑 같이 해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아, 2, 3일 내로 옮길 것 같다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이 두 번째 계좌는 네.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말씀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또 많이 깨면 또 그죠?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계좌 두 번째 계좌도 계속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럼 솔리드는 손절가를요. 네. 딱 그 6,180원을 딱 잡아 두세요. 6,180원요. 예, 6,180원 딱 잡아 놓고 보시고 선생님은 제가 특별히 체험권 보내 드릴 테니까 네. 체험방 들어오세요. 체험방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뭐 체험하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도 하시면서 네. 요 이제 저 첫 번째 계좌까지 올라오면 시간 오래 걸릴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좀 수익을 복구하시는데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얼마 정도 올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게는 많이 안 올 것 같고 한 7,000원 정도 일단은 7,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이런 게 다 라운드 피겨로 그 저항이거든요. 가격 저항인데. 아. 근데 좀 요게 뭐 이렇게 지금 쐐기형으로 내리다가 올려주면 네. 뭐 저기 5G 섹터가 시장에서 좀 부각받고 쫙 올라주는 그런 만약에 이슈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좀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7,000원만 딱 잡고요. 7,000원이요? 네, 7,000원 잡고 7,000원 오면 선생님 5G 관련주가 정말 5G가 좋다. 그러면 네. 5G 관련주 중에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뭐 선생님 네네. 처음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보고 배우셔가지고 조금 다음번에는 더 괜찮은 네. 걸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저기 상담 많이 주시는데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또 자세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을 상담 못 드려서 이렇게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시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고민일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거기서도 성실하게 또 답변들을 다 드릴 테니까요. 내 종목 뭐 상담 못 받았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해서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도너 리포트 시간이죠. 어저께 이제 공약주는 오늘 음봉이 나와요. 우리가 매수를 했을 텐데 이수페타시스가 그냥 뭐 장이 좋다 보니까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저는 이 종목을 꼭 공략을 할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할 겁니다. 올라가면 추격 매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KT처럼 조정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올라가면 수익을 낼 거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싸게 살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더 좋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상담을 빨리 마친다고 좀 마쳤는데 일단 뭐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앞서서 제가 이제 뭐 머니 종목 이런 데서도 소개를 조금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 연초 요때도 이야기 드렸고 이 종목하고 삼목 S폼하고 동종 업종이다 하면서 이야기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건축 자재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시멘트를 그냥 아무 때나 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사각형의 이제 뭐 벽을 만든다 하면 틀을 만들어 갖고 그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나무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들어서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틀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 폼이라고 하는데 그 알루미늄 폼을 가지고 이제 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금강공업 같은 경우 이런 거푸집을 생산해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건설사들에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야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이런 형태로 거푸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로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 형태대로 딱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짓겠죠. 건물 짓고 나서 다 썼으니까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 딱 돌려받아 놨다가 또 다른 데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싹 녹여가지고 또 그 형태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좀 많아야 되겠죠. 알루미늄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재활용이 계속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은 자산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기존의 원자재들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또 알루미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알루미늄의 수급 상황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건축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거푸집을 갖다가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수요를 갖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세제곱미터당 한 45,000원 받았던 그 임대료를 한 65,000원 정도로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소 업체들이 있었어요. 이런 중소 업체들에서 건설사에서 이제 물량을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알루미늄을 사다가 이거 이제 주문 넣어가지고 형태로 만들어 고로가 없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문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뭐 시장에서 퇴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중소업체들이 받았던 그 수주 물량까지 작년 4분기에 삼목에스폼과 금강공업이 두 기업이 이걸 싹 이렇게 다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상태로 지금 이 두 기업이 이 건설 산업에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기업들, 시총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는 이쪽에서 계속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월봉을 보면요, 2014년도, 15년도 요때 거의 똑같은 환경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작년 초에 요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산목 S폼 역시 보시면 같은 기간대예요. 같은 기간대에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산목 S폼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아서 올랐죠.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항상 그때도 그랬어요. 지난번 아까 월봉에서 급등을 했던 그 시점에도 산목 S폼이 먼저 쫙 올라가고 금강공업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폼사라고, 이 알루미늄 그 폼을 만드는 기업들을 이제 알폼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초호황기가 도래를 했다. 그래서 이 호황기는 기존의 경쟁업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월봉상의 신고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중장기로 봐야 되는 것들도 오래 걸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파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종목도 시초가 이하로 내일 공략인데, 오늘 아랫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상승 출발하면서 팍 슈팅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음봉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땡큐 하고 여러분들 매수에 동참을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매수 가격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5일선 돌파했고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시장 매매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체험방에도 함께 하시고 노란톡방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많이 빠져갖고 이제 저점에서 꼬물딱꼬물딱거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려고. 그런데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종목의 섹터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섹터가 시장보다 강하다. 그러면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좀 전에 금강공업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잘 챙겨서 꼭 보시고요. 제가 수익을 말하다라는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갖고 찾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섹터들 이런 거 어떤 섹터,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샵 0082로 들어오시면 이주연이라고 보내셔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요번에 전고점 부근인 2750포인트를 넘어서고 2800포인트까지 좀 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면 추세 전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론 뭐 박스권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월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목 뭐 이렇게 금요일까지 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좋은 흐름들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 힘들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벤트 당첨자분들 화면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 뒷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요, 이제 이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양봉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